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국제 공인 자격, 국제 인증 자격의 프리미어 과목이죠. 프리미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서 11주이잖아요. 그래서 11, 12, 13, 14 4주에 걸쳐서 우리가 자격증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격증 취득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많은 분들께서 응시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시험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여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의 이름이 어도비 서티파이드 어소시에이트이었습니다. ACA라는 이름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ACP라는 이름보다는 ACA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셨을 때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2021년 7월이죠. 2021년 6월인가 7월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도비 서티파이드 어소시에이트에서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이름에 약어를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ACP라는 이름으로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ACP가 아니고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홈페이지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certifiedprofessional.adobe.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에 using visual design이네요. 네, using visual design 어도비 포토샵, 비주얼 디자인 유징 어도비 포토샵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인 쪽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나 디지털 미디어 퍼블리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어도비 인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유튜브 영상 콘텐츠 편집 시험에서 시험이 아니죠. 과목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요 놈입니다. 네, 디지털 비디오 유징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라는 과목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둘 만한 부분은 비주얼 이펙트 앤 모션 그래픽스 유징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애니메이트라는 시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어서링 유징 어도비 드림위버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자격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인 디지털 비디오 유징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 시험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여기에 이제 뭐 각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의 이제 프리미어 과목을 우리가 이제 합격을 만약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을 더 합격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페셔널 비디오 디자인이라는 스페셜티 크레덴셜이라는 이제 추가적인 그 자격이 있습니다. 요 자격의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프리미어 한 과목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 플러스 1은 이제 포토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애프터 이펙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 이렇게 한 과목만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프리미어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포토샵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그 다음에 스페셜티 크레덴셜이라고 하는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의 비디오 디자인 항목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의 비디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사실 프리미어 한 과목, 그 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한 과목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총 3개를
3개의 자격증을 국제 인증 자격을 획득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고, 사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단계로 프리미어죠. 네, 그 중에서 첫 단계로 우리는 이제 프리미어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편집 과목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무적인 내용도 다룬다라고 제가 강의 계획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무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다루고, 뭐 예를 들면 컷 편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제가 또 별도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11주부터 14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은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 플러스 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은, 플러스 원으로 포토샵 또는 애프터 이펙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 이게 이제 둘 다가 아니고 포토샵 또는 애프터 이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 방학의 특강을 통해서 포토샵 인증 과정,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의 인 포토샵으로 이 인증 과정의 특강을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특강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1인 방송 전공의 소속이라서 1인 방송 전공 학생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 1인 방송 전공이 아닌 타 전공 학생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사실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 특강 과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1인 방송 전공뿐만 아니고 타 전공 분들도 함께 수강하실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타 전공 학생분들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일 과정의 특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4일에서 한 5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기는 여름방학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이 특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체 접수를 합니다. 단체 접수를 하면은 우리는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체 접수를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프리미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한 학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를 해주시면, 4일에서 5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이제 아직까지 스케줄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 가지고, 특강 강사님 모시고 대략 한 10시간 정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해서 총 15시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년 여름방학 때 이게 개설된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전공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다. 관련 내용은 1인 방송 전공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대학 그 홈페이지의 메인 공지사항으로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도 메인 공지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시면은 프리미어도 따시고 포토샵도 따실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획득하시면 요거 얻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죠.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많은 수요를 보여주셨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요, 프리미어하고 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을 선택해 가지고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아직 한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시험을 응시하시려면은 영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 프리미어도 지금 뭐 영문판, 한글판 같이 보고 있지 않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프터 이펙트도 특강으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도 뭐 아마 겨울 방학 학기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이 애프터 이펙트도 지금 이 영문 버전의 시험이지만 시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험 소개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 ACA라고 써 있는데 ACP입니다.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이죠. 이건 이제 옛날 이름이고요. ACP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시험 보시면은요, 시험 과목별 문항수가 총 33문항에 50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2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선다형 문항이 13문항입니다. 총 33문제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중간고사, 객관식 시험 보시듯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문제는 객관식 시험이다 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객관식 시험에 대한 이론 준비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프리미어 시험 시간이 50분입니다. 시험 시간 50분에 이 문항수가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33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을 하시면은 합격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언어가 한국어하고 영어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한국어로 나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프리미어도 한국어로 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첫 주자 오리엔테이션 때도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시험은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보시는 게 이걸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가상머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호주의 서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접속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리미어로 보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시험장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호주에 있는 서버의 프리미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라이선스가 없어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어차피 그쪽에서 시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 시험 준비를 하시려면 라이선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시험 문제를 한국어로 받아보시면은 이 프로그램도 한국어로 진행이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써있죠. 영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영어로 나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애프터 이펙트의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0점이다. 그래서 총 33문제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새 시퀀스를 만드는데, 새 시퀀스에서 어떤 특정한 HDV 1080p를 선택을 하고 비디오 트랙 3개, 오디오 트랙 3개를 만드십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 문제 푸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로 들어가셔가지고 새 시퀀스 만드시면 돼요. 새 시퀀스 다 할 겁니다. 우리 이후에 이제 모의고사 풀듯이 이렇게 시험 문제도 풀게 되실 텐데, 새 시퀀스 들어가셔가지고 비디오 트랙 3개, 오디오 트랙 3개 이렇게 만들고 시퀀스의 이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위한 팁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퀀스 이름을 뭘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글로 이런 예를 들면은 새 시퀀스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서울 사이버대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시험을 보시는 경우에는 그냥 서울 사이버대 한글로 타이핑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시험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한글이 안 먹힐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한글류의 문제들이 항상 상존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프리미어 창이 있으면 프리미어 창의 오른쪽에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 카피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컨트롤 C, 커맨드 C 눌러가지고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서울사이버대라고 되어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그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복사하십시오. 컨트롤 C, 커맨드 C 누르셔가지고 복사하시고 그 이제 시험을 푸실 때 프리미어 창에서 새 시퀀스 이름 넣으실 때 컨트롤 V 또는 뭐 커맨드 V 눌러가지고 페이스트를 하시는 형태로 한글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 시험을 보는 서버에서의 카운트되는 거는 어쨌든 새 시퀀스의 이름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 보기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1000점 만점에 700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당연히 어도비 서티파이드 프로페셔널 국제 인증 시험을 목표로 시험을 보시는 우리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입니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분들도 계세요. 이미 취득하신 학생분들도 계시고 나는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나는 프리미어만 배우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계셔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한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시험을 기말고사로 대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기말고사로 대체를 하는 부분은 지금 요 1000점 만점의 점수 있죠? 네, 1000점 만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게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850점, 뭐 670점, 뭐 500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셔서 뭐 합격 또는 불합격을 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뭐 703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이분은 합격이시네요. 700점 이상이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데 이 점수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점수를 제가 받아서 요 점수를 기말고사 점수로 환산을 해드릴 거예요.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기말고사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합격을 하셨던 불합격을 하셨던 기말고사 점수에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막 이게 이제 1000점 만점이니까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험을 한 100명이 봤어요. 근데 최고 득점자가 85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 득점자가 67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100점인 거예요. 기말고사 점수에 우리 기말고사가 25%인가요? 그러면은 25%면 25점인 거죠. 25점 만점에 25점. 그리고 670점 이분이 뭐 가장 못 보셨다. 그러면은 대략 60% 정도 환산해 가지고 이 670점은 뭐 대략 한 몇 점 정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환산율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정하고 공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한 15점, 뭐 16점 정확하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300점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300점 받으시면은 이분은 뭐 대략 한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합격을 하시든 불합격을 하시든 기말고사 점수는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대략 한 30분 정도, 40명, 40명 정도가 안 보게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략 안 보시는 분보다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대체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대체 시험이죠. 아니 대체 시험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보시는데 기말고사의 방식은 중간고사 보셨죠? 중간고사하고 동일합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25문항으로 100% 객관식 25문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5문항이 우리 프리미어 자격 인증 시험의 시험 문제와 유사하게 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맞출 겁니다. 두 개의 난이도를 맞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 시험을 통해서 얻으시는 점수와
그다음에 나는 자격시험 안 볼 건데 나는 자격시험 이미 합격했는데 뭐 이러셔가지고 기말고사로 대체해서 보시는 분들 간에 레벨 차이가 없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를 비슷하게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5문항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측면에서는 ACP 시험을 보시던 기말고사를 보시던 난이도는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이도는 아주 비슷하게 가져갈 겁니다. 비슷하게 가져갈 것이고 심지어 거의 동일한 유사한 그런 문항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점수도 비슷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뭐 시험 문제 레벨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점수에서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 공정하게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아직까지 물론 이미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뭐 시험을 보실 분과 자격증 시험을 보실 분과 보지 않으실 분들이 결정이 됐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좋은 기회이시니까 기왕에 과목 하나 수강하시면서 국제 인증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시험 세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요. 시험 세부 내용은요, 영상업계에 근무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작업하시는 내용을 기초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첫 주자부터 많이 다뤄보셨죠. 인터페이스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효과들 우리가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효과창 통해서 들어가서 뭐 다양한 뭐 이런 효과들 줘보셨죠.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이제 만들거나 수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 시험 세부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